어, 안녕들 하십니까? 음, 음, 먼저 방송에서 그 이야기하지 못한 그 일적인 부분. 근데 이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이제 이유가 있으니까, 뭐, 일 얘기한다고 채널 돌리지 마시고, 어, 일 얘기하는 그것은 이제 다 뜻이 있어서, 어, 서론을 그렇게 시작할 수 밖에 없음을 어, 양지하시기 바라면, 그 먼저 그 인력 사무실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인력 사무실에서 나가서 이제 그 RPP 울타리라고 방음막이라고 해요. 그거를 이제 해체해서 다시 설치를 하는 건데, 그 옛날부터 제가 이 노동 일을 한 40년을 했는데, 가슴 속에 있고, 머리 속에 있고, 마음 속에는 있지만은, 이야기를 못했던 부부들 중에 하나예요. 때가 되었으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요즘 뭐 다들 뭐 그 시스템 비계로 이제 다들 하시는 거고 알고 있고, 그나마 이제 울타리는 시스템으로 되질 않기 때문에, 사실 제 머릿속에는, 제 아이디어 속에는, 어, 울타리에 대한 그것도 있어요. 근데,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아이디어를 밝히지 않을 거예요. 그래 봤자 소용없다라는 생각이고, 어찌됐건 간에 울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그 RPP라는 그 플라스틱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좀 힘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제 손을 보십시오. 힘이 약하게 생겼나. 제가 옛날에 정미소도 하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쌀가마 80kg, 옛날엔 80kg였어요. 그 80kg를 땅바닥에 있는 걸 들어서 가슴에 품고, 뛰어다녔으니까, 그걸 하루에 수백 가마씩 다뤘던 저희입니다. 벽가마는 물론이고, 그 어지간한 장사들 그 80kg를 끌어안고 뛴다는 것은 아마 척추가 부러지거나 다 무릎이 뭐 나가버리거나 그럴 거예요. 흉내내지 마시고. 자기가 이렇게 힘이 좋은데도 그 RPP 판이라는 게 부러지질 않아요. 강제로 꾸기려고 해도 꾸겨지지도 않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굉장히 가볍지만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쉽게 구부러지고 막 이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을 구부리려면은 이제 핸드 그라인더로 일부를 제거를 해야 간신히 구부러져요. 그러면 그 RPP라는 그 플라스틱 울타리 그 제품이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다 거기에 대한 국가 시험을 다 거치고 테스트를 다 거쳐서 강도 시험이나 여러 가지 용도의 시험을 다 거쳐서 나온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모르실 건데, 제가 그때 갔던 현장이 RPP 높이가 한 3m 50짜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프를
세우는 것을 주주대라고 합니다. 주주대. 옆으로 이렇게 치는 것을 횡대라고 합니다. 횡대. 그냥 노가다들 말로는 뭐 일본 용어 다대 뭐 놓친다 뭐 욕고친다 막 이러는데 그렇다 하고 이게 그 플라스틱 제품 자체의 강도와 용도가 있어요. 그 울타리를 치면은 이 욕고친다 그럴 거예요. 아니 횡대 이렇게 4m 파이프를 세워서 횡대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3m 50이면은 정확히 석줄이 나오는 게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면은 그 바람에 대한 그 버티는 강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것이 다 되는 겁니다. 또 그런 강도의 RPP가 나온 것이고, 그런 강도가 안 된다면 제품 자체가 출하가 안 됐죠. 나오지도 못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3m 50짜리 이 높이 이 판넬에 이 횡대를 4개를 쳤더라고. 4개를 치면은 대충 나누게 해보십시오. 한 1m 10이나 1m 한 20 정도 높이에서 4개를 쳐야 4개가 나와요. 1m 10, 1m 20 이 높이는 말이죠. 한 100굽 높이시면 돼요. 일반인들. 이거는 더군다나 울타리 아시죠? 외줄. 2줄이 아니에요. 외줄입니다. 외줄에서 서커스 하는 거예요. 경험이 적거나 숙련도가 좀 부족하거나 힘이 좀 딸린다거나 기술이 좀 모자란다거나 이러면은 추락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죽는 사람은 떨어져 죽고 싶어서 죽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죽고 싶어 죽어요? 힘이 딸리니까 하루 종일 매달려 있어야 되니까 한 손으로 붙들고 막 씨름을 해야 되니까 안 떨어지려면 힘을 써야 되고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이제 한쪽 손에 무리가 가죠. 자세를 바꿀 수도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이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이 비계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제1번이 참 이거 저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정부도 모르고 일하는 그 비계공들도 모르고 비계의 가장 기본적인 게 자세 잡는 법. 자세 잡는 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 자세를 잡을 줄 모르면은 죽어요. 바로 추락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가리키는 것이 자세 잡는 법을 가리킵니다. 자세 잡는 법이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요. 다 달라요. 잡는 법이. 자세 잡는 법이 곧 안전이고 자세를 잡을 줄 알아야지만이 추락하질 않아요. 그래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 이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데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는 1m 10, 1m 20 이 높이로 4칸을 쳐서 올라가면요. 자세가 안 나와요. 서 있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그것도 가만히 엉거주춤도 아니에요. 이 외줄 파이프 하나를 밟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세 자체가 안 나와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언제
저 같은 이 달고 다른 숭룡공도 그 비계를 설치하다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저 같은 이 고숙련자도 굉장히 위험해요. 저는 그냥 날다람쥐 같아요. 그냥 무슨 파이프에 달라붙어 있는 사람 같습니다. 자석처럼. 그 정도로 숙련공인데도 불구하고 1m 10, 1m 20 높이에 그거를 4주씩이나 치면은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앞에 세워서 빈몸으로 내모는 거예요. 그냥 총 맞아 빨리 죽으라고. 어떤 놈이 빨리 죽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놈들이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왜 안 떨어지지? 떨어지게 해놨는데. 이 정도예요. 비교를 하자면 굳이. 갔더니 현장 갔더니 4주를 쳐놨더라고. 해체할 때도 애먹었지만은 다시 재설치할 때도 현장 담당자한테 이거 3줄이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남고도 태풍아니나 돌풍아니나 벼락이 쳐도 끄떡 없으니까 그렇게 나온 제품이고 하니까 또 우리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3줄 칩시다. 소리 빽빽 지릅니다. 한마디로 네가 뭔데 니까지. 당신이 뭔데 이거죠. 여기 봐라 니노노 다 4주씩 쳐놨지 않느냐. 감리가 그랬다 그래요. 감리가 이렇게 해라 그랬다고. 진짜 감리가 그런 건지 담당자가 그냥 그렇게 하면 단단해 보이니까 하게 한 건지 감리가 됐건 담당자가 됐건 현장 소장이 됐건 이들이 평생 이 건설계통의 직종에 있어 근무를 하고 노하우가 빠삭하고 알 거 모르고 다 아는 박사급이라 하더라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왜? 본인 직접 올라가서 안 해봤거든. 그냥 펜대만 굴리고 지시만 하고 쳐다보고 구경만 한 거 아니야. 본인들도 구경하면서 관람하면서 말이에요. 관리하면서 볼 거 아니에요. 비계공들이 자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왜 저렇게 쩔쩔매는지, 왜 IC, C8, 조8 막, 왜 욕지거리를 하면서 저래는지. 몰라요? 못 느껴요? 한 칸 한 칸 건너가는 게 목숨이 왔다 갔다 그냥, 식은땀 쭉쭉 나는데, 이 양반들아. 감리가 됐건 소장이 됐건 정신들 차려. 왜 4줄 쳤는지 그 뜻은 알겠어요. 뜻은 알아. 왜? 4줄이면 더 단단하거든. 단단해 보이고 또 단단하니까.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안전에 손가락을 뭐 박수치고 별짓 다 하잖아. 안전고리 걸어라, 뭐 안전화 신어라, 안전 뭐 벗지 말아라, 그냥 별시호를 다 하고. 비계 설치할 때 와가지고 그 고수한테 와가지고 갖은 잔소리 다 해야 되고, 지만 똑똑하다고. 내가 그러한 얘기를 비췄더니 저를 그냥 아래 위로 훑습니다. 그냥.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니까지 이게 뭔데? 시키는 대로 해 까불지 말고. 이런 식이죠. 이미 안전은 물 건너간 거예요. 우리 현장 다니다 보면 건물에 추락 방지용으로다가 이제 사람 떨어지지 말라고 이제 600 간격으로 1200으로 해서 2줄을 쳐요. 파이프 2줄을. 떨어지지 말라고. 어떤 데는 말이죠. 이 3줄 치는 데도 있어요. 아예 그냥 가둬요. 사람을 새장 속에 가두듯이 아예 가둬버려요. 2줄을 치건 3줄을 치건 4줄을 치건 10줄을 치건 간에 이들이 그냥 설계도로 CAD로 그냥 그리는 겁니다. 이 정도면 더 단단하겠지.
사람이 추락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이들은. 감리가 됐건 감독관이 됐건 소장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정부의 어떤 관리가 됐건 대통령이 됐건 국무총리가 됐건 어느 공무원이 됐건 어느 누구도 왜 떨어지는지 왜 추락을 하는지 그 진짜 원인을 몰라요. 요거만 해도 요거 주둥아리만. 어? 비계를 설치하고 해체할 때 그 자세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당신들 모르지? 그 자세를 잡을 줄 모르면 추락해 죽는 것도 모르잖아. 안전골만 걸면 추락을 안 해? 초보자가 그냥 생자가 올라가게 만들고 말이야. 어? 기술자도 아닌 애들을. 왜? 돈 욕심에 몇 푼 더 주니까. 새끼 좀 먹이 살리라고. 다리하고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올라가요.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 안전거리 걸어야지. 일을 해야 되겠지. 숙달도 안 됐지. 제 이야기는 기본이 잘못되어 있다 이겁니다.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고. 안전관리 자격증, 무슨 감독 자격증이니, 무슨 자격증이니, 자격증 뭐, 펜대로 공부해가지고,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 생각에, 본인 생각에, 감독관 생각에, 감리 생각에, 소장님 생각에, 본인의 생각이야, 그건. 왜? 한 줄에 더 되면 더 단단하거든. 이 울타리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제가 요거 하나만 찝어서 예를 드는 것 뿐이지, 요거를 비교해서 이렇게 돌려서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똑같아요. 이 횡대를 치는 거는 최소한 어깨, 최소한이야, 최소한. 어깨, 이 눈썹 사이, 이 머리 바로 위로. 이렇게 사람이 서서 일을 할 수가 있고 자세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도 일이 굉장히 고되고 힘든 겁니다. 위험하고. 근데 노동자들이 죽거나 말거나 지들 맘대로 계속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니 무슨 로봇가 갖다 붙이나? 사람이 갖다 붙이는 건데. 아니 서커스 하시는 분들도 이 외주를 타고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중심단 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야 자기가 다치지 않고 서커스를 하는데. 어? 그 서커스 공중회전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감독관이라고, 야, 이왕 도는 거 한 10바퀴 돌고 붙잡아. 그게 되는 겁니까? 이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감독관이 법이고, 감리가 법이고, 소장이 법입니다. 제가 뭐 새삼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행해져 와 있던 거고. 제가 좀 아는 체 좀 했다고, 왜? 위험하니까. 저만 숙달돼 있는 사람이 나머지 애들은 숙달이 덜 됐거든. 걔들 안 죽으려고 끙끙거리고 매달리는 그거 보는 것도 괴롭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세 줄이 정확한 겁니다. 설계상도 그렇고, 압력 받는 것도 그렇고, 바람 타는 것도 그렇고, 그냥 죽일 듯이 쳐다봅니다. 죽일 듯이. 아래 위로 훑고. 그만했다고. 이런 거예요. 이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말이죠. 참. 제가 이천이 거주지예요. 이천에 진로 공장이 있죠. 오빈 맥주 공장이 있지. 뭐 많아요. 샘표 공장도 있고 뭐 별의별 공장들이 많아요. 그 공장 내부에 기계실이라든가 생산 라인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두산도 여기 두산도 있어요. 두산 죄관인지 물산인지. 기계 안에 정신 하나도 없어요. 어떤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알 수도 없고. 컨베이어 벨트 막 돌아가고, 뭐, V벨트 돌아가고, 그냥 소리는 막 천둥 소리가 나. 말소리도 안 들려요. 막 정신없이 막 돌아가니까. 그런 데서 제가 일을 꽤 했어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무조건 100% 외주를 주는 거예요. 외주를 주는데, 그 주는 것에도 문제가 있어요. 아시죠? 그리고 아주 위험하고 악성적인 일을 외주 주는 거는 아주 무슨 전통처럼 돼 있어. 저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무슨 일반 주택이라든가 일반 무슨 건물, 상가, 이런 빌딩도 아니고, 공장 내부에 그 생산 라인에 그 기계실에 이 기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어마어마한 기계가 가동이 되고 있고, 청신이 하나도 없고, 잠깐 한눈 팔면 어떤 놈이 말려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또 비계 설치를 하건 해체를 하건 이 사람 생각대로 되는 데가 다 막혀가지고 이렇게 머리 쓰고 저렇게 머리 쓰고 막 공중에 띄우고 갖은 쇼를 다 해야 되고 갖은 설계를 다 해야 되고 부드럽게 이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어느 한 군데서 딱 맥히면 그냥 오전이 그냥 가버려요. 그 연구에서 설치하는 거. 그 기계를 피해야 되고 생산 라인은 돌아가고 생산 라인을 멈출 수가 없어요. 말로는 뭐 하루에 뭐 5억이니 7억이니 막 이게 손해가 안 되는데 그건 멈추겠습니까? 차라리 사람 하나 그냥 어디 말려서 죽어버리면 산재보험 처리하면까지 거의 2억도 안 되는데. 인권 무시, 생명 존중 뭐 이런 거는 없어요. 안전교육에 사인하고 뭐 안전교육 건 나와서 일하기 전에 한 3, 40분 이거 떠들고 시청각 교육하고 뭐 사람 떨어지는 거 그 촬영해서 온갖 두려움, 공포, 겁은 다 줘놓고 떨어지지 말라고 그냥 별의별 거 다 주렁주렁 채워놓고 정작 진짜 배기는 안 하고 있잖아. 공장 가동하면 안 되지. 당연한 거야. 그리고 외주가 견적을 들어오면은 그 견적이 정상이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바깥에 있는 이 3층, 4층짜리 이 상가 건물을 비계 설치하고 해체하는 거와 이 공장 내부 생산 라인, 기계실 이런 데 하늘과 땅 차이예요. 바깥에 라인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공사로 칩시다. 설치하고 해체하는 데. 이 공장 안에 있는 건 1억이에요, 1억. 근데 그 1억도 까딱하면 까질 수도 있어요.
왜 1억이냐? 요까진 게 아니에요. 1억이건 2억이건 5억이건 간에 그 비계 설치 해체를 하면서 거기서 내 목숨 살아만 나와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될 정도. 날짜를 딱딱딱 정해줄 수가 없어요. 시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뭐라고 합니까? 언제까지 끝낼 수 있어? 몇 시에 끝나? 몇 시에 시작해? 그 A안, B안, C안을 내서 알려줘. 무조건 윗사람한테 이 보고가 올라가야 되고 서류에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걸 강제로 하는 거죠. 반강제가 아니라 그냥 강제예요, 강제. 이건 무조건 15일 내로 끝내야 돼. 끝낼 수 있어요. 아니, 뭐, 될 게 뭐가 있어? 막가놓고 얘기해서. 내가 20, 40년 한 사람인데. 뒤에서 채찍 들고 두드러 패면 돼요.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하면서 그냥 뭐, 악을 쓰고 눈에 불을 켜고 말이야, 빨리 해, 어떻게 그냥 막 내리 조지면 돼요. 안 될 게 뭐가 있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어떤 놈이 어느 구석에서 죽어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 원래는 25일, 26일쯤 텀을 줘서 그때도 끝날까 말까인데 15일 안에 그냥 내리줘서 하면은 견적도 싸잖아. 인건비가 덜 들어가니까. 그 공사 하나로 최소한 3개, 4개, 많으면 5개 업체한테 이 개인 사업자, 이 말단 하도급 업체한테 견적을 다 받아요. 거기서 가장 적당한 업체를 준다는 데는 생 거짓말이고, 거기서 가장 싼 애들, 그러니까 어리숙하고 뭘 모르는 애들, 불나방 같은 애들, 모닥불에 나방에 들어오면 지가 타 죽는지도 모르고 뛰어드는 애들, 이런 애들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100% 사고 나지. 왜? 기술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니까, 능력도 부족하니까 되지도 않는 견적 가지고 들고 왔는데 그냥 당첨시켜주는 거지. 최저가. 이게 생뚱맞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수십 년이 뭡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위험한 일 외주 주지 말아라. 여러분 생방송 많이 하잖아. 국무회의 막 이런 거. 꼭 그렇게 될 것 같지? 뭐가 돼, 되기를.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외주를 안 줘? 외주 안 주고 할 수 있죠, 직영 처리로. 저와 같은 이런 숙련공들이 그렇게 고숙련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 생산 라인이나 이 기계실 이런 데는 고숙련자들이 가서 이 머리를 써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직영철에 돈 많이 들어가지. 결국은 뭐다? 돈이다. 회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돈이에요. 그 공장 가동을 왜 시키고 그 많은 직원들을 왜 거느리고 있습니까? 돈 벌려고. 그런데 비계 설치 해체하는데 이 돈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는데 그 양반들이 쥐약 먹었어요. 그 짓을 하게. 어떤 놈이 죽거나 말거나 산재 처리하면 간단해요. 까짓거 매덕 날라가 그까짓 돈도 아니에요. 하루 돌아가는데 뭐 매덕 6억 7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대는데 공장이.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정부를 믿지 마세요. 왜 이렇게 머리가 아둔한 건지 도대체 겉똑똑인지 똑똑한 척만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다 이권관계가 얽혀서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있는 건지. 정부를 믿지 마시고 이쪽 당도 믿지 마시고 저쪽 당도 믿지 마세요. 노동자를 위하고 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 내가 먼저도 말씀드렸죠. 투쟁하고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자면 누구를 위한 투쟁이에요? 본인들을 위한 투쟁입니다. 노동자들을 앞세워서 서민들을 앞세워서 국민들을 앞세워서 본인들의 정권 탈취가 목적입니다. 일단 대통령이 당선이 됐던 여당이 되고 나면은 쌩까버리는 거예요. 말로만 그래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하는 척. 노동조합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 말이죠. 변질이 됐잖아. 아니 어떤 회사에 근무하면서 노동일 하는 사람만이 노동조합에 가입이 돼 있고 그 사람들만 으쌰으쌰하고 그러는 거예요? 민주노총은 무엇이고 한국노총은 뭐예요? 노동자 총연맹? 변질이 됐잖아요. 그 간부가 몇 억씩 받고 그런다면서. 그리고 노조 말 안 들어주면 보복성으로다가 일도 이렇게 저렇게 비틀고 그런다면서. 이미 변질이 되고 부패가 된 거예요. 민주노총이냐 한국노총이지. 여기에 국민들 관심을 쏠리게 해서 나쁘니 좋으니 어쩌니 매스컴에 떠들고. 아니 우리 같은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회사 생활하는 노동자 말고 그 나머지 그 무수한 그 국민들 서민들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이 아니야. 이용하는 겁니다. 노동자를 이용을 하고 국민을 이용하고 서민을 이용하고 시민을 이용해서 정권 탈취한 거예요. 여태 그렇게 해왔던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양당이 다 똑같아요.
그 양당을 믿고 이 정부를 믿고 계속 이렇게 노예처럼 거지 새끼 마냥 눈치 보면서 사실 거냐고 다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가 어떤 존재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진짜 해방을 시켜주려고 하는 건지, 어떤 존재가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정확히 꿰뚫어 보시란 말이에요. 정확히. 정신들 좀 차리고. 이 쇠뇌에서 좀 벗어나라잖아요. 쇠뇌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전부 마약 주사에 취해 있는 상태랑 마찬가지예요. 마약에 취해 있단 말이야. 본인이 마약에 취해 있는지를 본인 자신이 느끼지를 못해요. 이것이 바로 최면술이에요. 언론, TV 보지 말라 그랬잖아. TV가 뭡니까? 교묘하게 여러분들한테 최면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못 느끼시지? 막 오락해고 뭐 이렇게 재밌으니까 깔깔깔 호호 드라마 보고 막 거기에 다 최면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지? 에이 저 사람이 너무 앞서가서 너무 나갔네. 아닙니다. 거기에 전부 세뇌의 시나리오가 들어가 있고 최면의 시나리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끼질 못해요. 왜? 깨어나질 못했으니까. 아직까지는 원숭이야 원숭이. 미개한 미개인의 원시인의 극악 무도한 원시인일 뿐이에요. 왜 표현을 나한테 과격해 이렇게 하느냐. 그게 맞으니까. 개판 이런 개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좀 인간이 사는 데가 맞아요? 사람 사는 나라가 맞냐고. 먼저도 말씀드렸잖아. 전부 그룹 져서 전부 담합이야. 전부 담합이 돼 있어요. 여당 야당만 담합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도 만만치 않아. 그러하기 때문에 극소수만 깨어있는 거예요. 극소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 앞에다가 극자를 붙이잖아 자꾸. 얼마 안 된다 이거예요. 더 피눈물 나게 말씀드릴까요? 사실 몇 안 되는 거예요. 극소수라면. 나머지 뭡니까? 이미 악마화가 돼 있어서 본인들이 다 악마 짓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본인이 악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엔 악마들이 아니었어. 악마들한테 현혹되고 그 꼬임에 넘어가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미 본인이 악마가 돼 있는지 몰라요. 본인은 지극히 정상인이라고 생각해. 하늘에서 벌을 주는 방법은 말이에요.
아주 정말로 다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충격받을까봐 대충 얘기하고 말았는데, 뉘우치지도 못하고 정말 그런 인간들 말이죠. 그가 가장 아파하는 부분, 그것을 하늘은 건립니다. 저한테 그렇게 악행을 했어도, 나 봐라, 멀쩡히 잘 살아있고, 건강한데 뭐. 나 그 새끼 죽이려고 몇 번 그랬어. 지금도 하고 있어. 지금 작전 중이야. 그 새끼 아직도 안 죽었네. 씨발. 이런 사람들 있죠. 지금 건강하게 잘 살아있는 것 같지? 여러분, 하늘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건 인간들의 생각이지. 그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건듭니다. 자식을 정신병자로 만들든 아니면 기형아로 만들든 장애인으로 만들든 그 자식,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건듭니다. 그게 하늘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0%입니다. 0%. 여러분들은 자신이 굉장히 교활하고 간사하다고 생각하죠. 특히 사기꾼 같은 사람들. 이 천재적인 두뇌로도 말이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서. 봐라, 나 평생을 사기쳤는데 이렇게 건강해. 아니에요. 그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가족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일을 건들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게 하늘이 하는 일. 가장 아픈 데를 찌릅니다, 하늘은. 뉘우칠 때까지, 반성할 때까지. 끝까지 뉘우치고 반성 안 하면 죽여버립니다. 그 자식을. 이거 한 가지 예를 들은 것 뿐이에요. 그 외의 방법은 무수무수합니다.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게 하늘이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 눈썹하고 생긴 거, 이 눈매하고 보십시오. 저 보통 고집이 세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제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고 남았던 사람입니다. 힘은 천하장사에다가 두뇌전 무지무지 빠르고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어마무시한 저를 굴복시킨 게 하늘이에요, 하늘.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알라신, 정말 앵간히들 좀 하세요, 앵간히. 이해는 합니다. 제가 그랬죠. 이해한다. 이 지옥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라도 안 매달리면 미쳐 죽을 것 같은데, 왜 이해를 못 합니까? 과유불급. 과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과하면 탈나요. 본인이 미쳐 있는데 미친 줄 몰라요. 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핏대를 세우고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명상 하세요, 명상. 명상하면은
명상을 하다 보면은 눈물도 참 많이 나오고, 본인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명상을 하면은 이 떠오르는 것들이 많아요. 반성하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빨리빨리 깨어나서 세상의 중심이 돼서, 전 세계의 중심이 돼서 업그레이드되고 업데이트된 생활, 정신력, 생각으로 전 세계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선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